2시경 강상구와 함께 보는 진실의 흐름 국제뉴스 From Seoul to the world eyes wide open Truth unfolds 강상구의 2시경 당신의 뉴스 시작 Eyes wide open Truth unfolds 강상구의 2시경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네 세계를 여는 2시경 안녕하십니까, 김충영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밀리터리 투시경 이어가겠습니다. 이란 전쟁이 벌써 2주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한국 경제, 한국 안보 상황도 같이 덩달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이 이 전쟁의 당사국이 된 거 아니냐는 쓴소리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란전 상황을 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밀리터리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시죠. 엄효식 전 합참 공보실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지금 상황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오늘 지금 가장 최근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녹화하고 있는 12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그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랑 함께 이스라엘에 있는 표적 50곳을 타격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일찍,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12일 새벽, 11일 저녁 정도 사이에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배들한테 무차별 공격을 가합니다. 그래서 일본 국적, 태국 국적, 이스라엘 국적 선박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침몰하지는 않았는데요. 이런 상황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8일 첫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후로 이런 보통 이제 전황 브리핑이라고 하죠. 전쟁 진행 상황을 브리핑하는 그런 면에서 미국은 매일 오전은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오후에는 이번 작전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있는 중부사령부 사령관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마다 좀 특별한 것이 있을 때는 SNS나 이런 식으로 현재 전쟁 경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모든 언론이 보도하는 것은 물론 이제 미국의 브리핑에 근거해서 한 거기 때문에 미국의 브리핑이 또 100% 팩트 체크가 됐는지는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미국의 언론들이 보도하는 것이 그래도 사실과 가깝다고 봤을 때 오늘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 현재 미치의 발표는 이란 지역의 목표물 그러니까 5,500곳 이상을 타격했다 성공적으로. 네. 그리고 이란 해군의 군함이나 또는 유사한 그런 함정을 60척 가까이 파괴 침몰시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이란의 군사력을 굉장히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근데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고 레바논 헤즈볼라와 함께 이스라엘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한다거나 또는 드론을 이제 보낸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쪽으로 보내는 그런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의 전황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압도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마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세에 대해서 이란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당연히 이제 공격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 반격을 해야만 되니까 네. 아마 최소 수준의 그 반격, 우리에게도 뭔가 숨겨진 카드가 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라고 방심하지 말라라는 그런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이란이 여러 가지 수단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보기에는 약간 거기에는 좀 그냥 의지, 그러니까 마음 네. 이런 게 많이 좀 표현된 것이 아닌가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내부적인 측면도 있겠네요. 예를 들자면 이란 안에서 우리 군은 뭐 하고 있느냐, 우리 혁명수비대는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도 할 만큼 하고 있다. 혹은 우리 거의 비등비등하게 싸우고 있다. 이런 선전을 위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어차피 중동 모든 사람들이 개인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검색하고 유튜브를 보고 뉴스를 볼 텐데요. 이런 데 들어가 봤더니 전부 그냥 뭐 미군이 또는 이스라엘군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만 나오고 이란군의 혁명 수비대의 작전은 나오지 않게 되면 네. 아니 이게 뭐야라는 그런 실망감 내지는 불안감이 더 커질 수 있잖아요. 보면.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이란의 혁명 수비대들이 나름대로 미군과 이스라엘군을 맞서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뭐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뭐 군사적인 반격 대응은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번에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자 가보면은 이제 2022년에 이스라엘이 하마스하고 전쟁을 시작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미사일 공격을 하면 이란도 이스라엘에 반격을 했는데 그때 그 반격들이 다 매번 약간 보여주기식이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잖아요. 지금도 비슷한 견지에서 보면 될까요? 네. 이란, 이렇게 지도를 놓고 보시면 이란하고 네. 이란하고 이스라엘 사이는 국경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라크가 있고 시리아가 있고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소한 네. 두 개 나라나 거쳐야 갈 수 있는. 네. 예. 근데 지금까지 보게 되면 그 이라크나 시리아 같은 나라들은 이스라엘 공군기들이 그 영공을 지나가는 것을 허용을 하고 협조하고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이라크, 시리아 그들은 같은 편이라고 보여지고 대신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그냥 혼자서 지금 싸우고 있는 예. 형국이잖아요. 보면.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란이 이런 반격 작전을 펼치려면 예를 들어 이란이 무슨 뭐 공군기가 물론 없기도 없지만 그쪽으로 가는 거 안 되잖아요. 영공 사용을 못 하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미사일이나 또는 뭐 샤이드 같은 드론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게 또 물량의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무한정으로 그냥 막 보내고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시점을 위해서 필요한 양을 또 보유하고 있어야 네.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껏 막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미사일이나 드론을 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아마 이란 입장은 좀 약간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전쟁 시작하자마자 미국이 이란의 그 비축 무기고부터 공격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란이 미사일을 과연 얼마나 남겨두고 있느냐가 되게 관심사던데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신 것 같습니까? 이란이 예전부터 미사일이나 또는 뭐 드론 이런 거에서 굉장히 그 기술도 발전해 있고 그런 이제 무기의 보유량도 이제 많았던 것으로 네. 추정을 하죠. 물론 이제 뭐 미국이건 이란이건 우리가 몇 발 가지고 있다라고 숫자를 공개하는 나라는 없기 때문에 그냥 추정이지만 상당량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누구나 이제 보고는 있지만 이란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해 2025년 6월 달 미군하고 이스라엘의 합동 연합 공격을 받아서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이 뭐 핵시설은 기본이고 이런 미사일이나 드론 만드는 뭐 그 생산 시설이나 이런 네. 것들이 공격을 받아서 그때도 굉장히 피해를 입었고 이번 같은 경우도 미군만 따져보면 미 중부사령부가 발표한 것을 보면 약 5만 명의 미군이 참여하고 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항공모함이 2척이 와 있잖아요. 네. 뭐 탈척이 더 온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전투기나 또는 폭격기 이런 것들도 뭐 200대 이상이 와서 그냥 24시간 쉬지 않고 작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란의 미사일이나 또는 드론 같은 거를 직접적으로 파괴했고 두 번째는 이런 미사일이나 드론을 생산하는 생산 시설 이런 것들도 많이 파괴가 됐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다 추정이지만 미국의 공격이 시작하기 전에는 수천 발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중에 상당수가 손상된 것이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발표했잖아요. 28일 전쟁 초기보다 이란이 발사하는 미사일의 양은 90% 감소했고 드론은 82%가 감소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역량이 기존에 원래 이란이 가지고 있던 역량에 많아야 한 10% 20%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걸 보면 미사일이나 드론의 보유량이 굉장히 많았었지만 지금은 거의 없고 정말 마지막 그 배수진 할 수 있는 아주 그 소량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네.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란으로서는 이 현 상황을 어떻게 그 뚫고 나가야 될지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몇천 발이라고 말씀 주신 거는 이게 워낙에 추정의 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 몇천 발 중에 지금 거의 90% 정도가 사라졌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네. 그게 사라진 게 한 어느 정도는 써서 사라진 거고 어느 정도는 미국이 파괴해서 사라진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 뭐 정확한 데이터로 누가 미국이나 어디 발표한 건 없기 그런 거 때문에 제일 좋겠지만, 예. 그러니까 UAE를 예로 들면요. 네. 이란이 UAE로 발사한 미사일과 드론을 합하면 1000발 이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한 나라에만요. 네, UAE에만요. 네. 근데 이제 집중적으로 이란이 공격한 나라가 UAE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UAE에서는 그 1000발 이상이 날아오는 것에 대해서 되게 90% 이상 요격을 했다. 그러니까 그것이 UAE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 요격을 했다고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상당량의 물량은 반 이상은 이란 땅에서 발사해보기도 전에 미군과 이스라엘 공군의 폭격에 의해서 아마 파괴가 됐을 것이고, 네. 나머지 것들은 UAE나 또는 이스라엘로 날아가는 도중에 요격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란이 굉장히 많은 미사일과 드론을 가지고 있었지만 목적한 목적지에 정확하게 타격한 그 수준에서는 기대하는 바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추정이 맞다면은 이제 그 몇천 발은 몇백 발이 됐을 가능성이 큰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10% 정도밖에 남지 않았을 전력을 가지고 과연 이란이 앞으로 어떻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지가 이제 그게 제일 저희의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실장님 보시기에 이 전쟁이 좀 얼마나 갈 거라고 보시나요? 이거는 정말 모든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다 제각각입니다. 네. 예. 그 이란이 이제 어느 정도 미사일이나 드론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는 뭐 되게 일반적인 예상은 거의 이제 그 소진되었을 것이다. 전부 다 파괴되었을 것이다라고 보지만 또 그것도 속단할 수는 없죠. 그죠? 지금 네. 이란이 어디 은밀한 곳에다가 그렇죠. 땅 깊은 곳에 네. 또 막 이렇게 쌓아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거나 그런 미사일이나 드론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그 개전 초보다는 약해졌다고 볼 수 있죠. 네. 이제 일부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보면 이란이 일부러 미군과 이스라엘을 유인하고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안으로 이제 말려들게끔. 네네. 그래서 예. 미군과 이스라엘군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나 요격 미사일을 다 쓰도록 일부러 이란이 이제 막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미군과 이스라엘이 패트리어트나 이런 것들이 다 소모가 되면 그때 이란이 본격적으로 이제 공격 작전을 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를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 권투 그 사각 링 위에 네. 조금 덩치가 작은 이란 한 명을 조금 덩치가 큰 미국과 이스라엘 1대2로 권투를 하는데 그 한 사람이 계속 맞고 있는데 맞으면서 생각은 내가 맞긴 맞지만 때리는 저들이 힘이 빠져가지고 언젠가는 스스로 기진백진할 테니까 그때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은 맞자라고 맞고 있다는 거와 같은 건데 사실 매 만든 거에 장사는 없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란의 그 뭐 작전적 대응 능력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디 숨겨진 어떤 능력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거는 나는 그냥 한 6주 정도 생각했다라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6주 정도. 예. 그 6주면은 이제 4월 초가 되죠. 예. 그럼 이제 4월 초 정도에 나는 끝날 걸로 예상을 했었고, 근데 지금 실제 작전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잘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미군들이 훨씬 더 잘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보통 이제 전쟁은 이제 끝나는 것은 완전히 정복을 해서 항복하는 경우와 다음에 서로 합의에 의해서 그 휴전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예. 항복의 경우는 이런 게 있죠. 항복의 경우는 두 가지가 있죠. 미국이 이란을 완전히 제압해가지고 이란이 정말 트럼프 요구대로 무조건 항복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국이 독일을 완전히 가서 점령해가지고 네. 독일이 손드는 경우 완전 점령해버렸으니까요. 네. 아니면 일본처럼 미국이 원자폭탄을 터뜨려가지고 도저히 일본이 더 이상 싸울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을 네. 경우, 이제 그런 경우는 항복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미국이 항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보면. 그렇죠. 네. 근데 예. 이제 반대로 미국이 지상국까지 투입해서 이란을 들어가서 그 넓은 이란 땅을 다 정복해가지고
이란이 하게 되는 경우도 사실 기대하기 좀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항복이라는 경우,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완전히 장악해서 하는 이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일어날 가능성이 적어 보이고, 그렇다면 휴전, 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휴전 같은 경우 가장 좋은 것은 두 나라가 서로 합의해서 더 이상 싸우지 맙시다라고 합의하면 가장 좋은 상태인데, 물론 이제 이런 상태는 지금으로 봐서는 이란이 뭐 말로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싸우겠다고 항전을 하니 네. 뚜렷한 명분이 없으면 서로 합의한 휴전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처럼 내가 결심하면 휴전하고 전쟁을 멈출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군사적으로 어느 정도 미국이 소기의 목적을 다 거두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순간 우리가 이만한 군사적 성과도 거두었고 이란의 뭐 하메네이도 이미 그 사망시켰고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애초에 의도했던 목적은 달성했다. 네. 그래서 현 시간부로 전쟁을 우리는 그만두겠다. 대신 뭐 몇 가지 조건이 있다. 그러면서 이란한테 뭐 핵 더 이상 개발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새로 든 그 하메네이 아들의 그 정권은 뭐 기존보다 미국에 네. 대해서 좀 더 협력적인 걸 해라. 우리가 도와주겠다. 미사일 더 이상 만들지 마라.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지 말아라. 이런 조건을 내놓고 우리가 휴전을 하지만 이란이 이런 것들을 잘 준수해 준다면 우리도 더 이상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하고 선언하면 그냥 그걸로 끝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만약 그 상황에서 미국은 그냥 휴전하고 그냥 가자는데 이란이 굳이 거기 가가지고 끝까지 싸워보고 싶다고 매달릴 이유는 없고 또 이란도 지금 내심은 불안하잖아요, 보면. 네. 하메네이가 어쨌거나 폭격에 의해서 사망을 했는데 이제 아들이 그 다음 지도자로 들어섰는데 이 사람도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사실은 모르잖아요, 보면. 부상을 입었다고 정도만 지금. 네네. 예. 근데 지금 이제 이란의 혁명 수비대나 또는 이란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쨌건 불안한 마음의 국민들이 볼 때는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서 강한 목소리를 내고 나를 중심으로 우리 단합해서 뭔가를 해봅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3일이 지났는데도 이제 공식 석상에 아예 나오지가 하지 않잖아요.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부상을 당했다고 하면 직접 몸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영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보면. 자기 있는 상태에서 영상을 상반신이라도 드러내면서 싸웁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것도 안 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부상당한 지도자의 모습을 본다면 그게 오히려 심리적으로는 더 강력한 응집력을 발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이란 내부 방송에서 보면 부상당한 전사라고 네. 그 아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잖아요. 그 예. 부상당했다는 게 이제 이번에 부상당한 건지 아니면 과거에 그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에 부상당한 건지에 대한 명확한 표현은 없지만 예. 어쨌건 부상당했다는 것은 피해자인 것이고 국가를 상징하는 그 인물이 뭐 그들 말로는 그 무차별한 공격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다고 하면 그들의 추종 세력들 간에서는 뭔가 분노를 만들어낼 수 있고 뭔가 항전할 수 있는 의지를 부추기는 요소가 될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어쨌건 모습이 안 보이니까 그리고 네. 이제 모습이 안 보이면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보면 목소리만이라도 그러니까요. 목소리만이라도 내서 싸웁시다. 우리 이란은 살아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제 목소리도 나오지 않으니까 네. 이거 이상하다.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말 근거는 없지만 이미 죽은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아니면 예. 부상도 심각한 부상을 입은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란 국민들이나 뭐 이런 데서는 더 흔들릴 수 있잖아요. 네. 보면. 그래서 이런 상황이 미국이 이제 그만 싸우자. 우리가 내세운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라고 했을 때 이란이 아니야 끝까지 싸우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는 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참 저는 지금까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전쟁에서 지도자 그러니까 킹부터 죽이고 시작하는 체스 게임도 있었나요? 저는 진짜 이번이 이거 처음 아닐까요, 거의? 상대국의 지도자를 저렇게 먼저 정확하게 예. 뭐 공중 폭격으로 사망시키고 한 것은 저도 글쎄 기억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중간에 뭐 히틀러처럼 그냥 자발적으로 총으로 자살하는 그런 네. 경우는 있었지만 상대편 공격에 의해서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란에는 모사드의 휴민트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오죽했으면은
지도자의 위치가 발각돼서 폭사당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 상황에서 두렵지 않을까요? 여기서 내가 또 행여라도 나타났다가 또 죽지 않을까라는 공포? 그건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인 하메네이가 죽는 그 장소에 뭐 좀 알려진 바로는 같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보면 예. 자기 이제 부모님이 또 자기 아내까지도 폭격에 의해서 그 사망을 했는데 그것을 눈으로 목격했다라면 정말 뭐 신과 같은 그런 존재의 사람이 아니라면 당연히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상처받고 네. 두려움도 있을 것 같고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겠죠. 지금 뭐 언론에 이렇게 보도된 거 보면 전혀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아주 은밀한 곳에 있다라는 그런 일부 보도가 있잖아요. 네. 예.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검다니까. 그리고 그 위치도 발각당할까봐 전전긍긍할 수도 있을 테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저런 거를 볼 때 어떻게 이제 이란 국민들 앞에 뭐 이제 건강이 좀 좋아져가지고 나와서 말을 할 때도 본인이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그 순간 자기가 바로 죽음을 목전에 둘 수 있는 네. 상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어떤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그런 그 죽음의 공포 또는 제2의 참수 작전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그 사람의 그 행동에 대해서 되게 제약을 많이 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미사일 얘기로 돌아가자면은 미사일의 90%가 소진됐다. 즉 거의 다 써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만약에 항복하지 않는다면 그럼 미군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럼 지상전이 글쎄요. 그것까지는 저도 예상이 안 되는데 실장님 보시기에 즉 공중전을 넘어서는 그 다음 스텝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보통 이제 전쟁을 시작할 때는 어떤 목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왜 이 전쟁을 했는가?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군사적인 목적과 정치적인 목표 두 가지가 있는데 군사적인 목표는 당연히 그 기존에 계획했던 적의 어떤 목표물들을 다 이제 무력화하거나 파괴시키는 거죠. 네. 이제 그거는 굉장히 많이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정치적인 목적은 그 국가의 정치 체제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미국에 대해서 이게 적대적이었다면 이제는 미국과 어느 정도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바꾸거나 또는 가장 트럼프 말하면 가장 나쁜 지도자였던 하메네이를 없앰으로써 정치적인 목적도 어느 정도 달성했다라고 볼 수가 네. 있잖아요, 보면. 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는 미국이 적절한 선에서 선을 긋고 이제 충분히 뭐 이런저런 목적은 달성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 정도 선에서 일단 멈추고 이란이 어떻게 더 우리한테 반응하는지를 두고 보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1차 그러니까 대통령 할 때 2015년도에도 보면 그때부터 이란의 핵시설은 없애야 된다라고 네. 줄창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강조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순간에는 이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거보다 좀 이렇게 전향된 메시지를 내놓거나 한다라면 이란도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게 같은 그 중동권에 있는 국가들과의 관계도 되게 중요한데 지금은 약간 왕따 당하는 그런 네. 분위기잖아요, 보면. 네. 그리고 심지어는 UAE나 사우디 같은 국가들은 같이 군사 행동에 동참할 수도 있다라고 막 이야기하는 정도라서 네. 그래서 이란이라는 나라가 만약에 지금 지도상에 있는 거기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 그거는 중동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게 가능하진 않고 그렇게 하려면 결국 지상군이 들어가서 완전히 그걸 점령해버리고 없애버리는 건데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이라크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실제 지상군을 투입해서 전쟁을 했잖아요. 그랬었죠. 두 전역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전쟁을 했지만 결국 미군 그 장병들만 5천여 명이 인명 희생을 당하고 결과적으로 달라진 게 없이 그냥 끝나버리고 말았잖아요. 네. 예. 아마 그래서 미군 측에서도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상군을 보내가지고 이란을 완전히 점령해서 이란의 정치 체제를 완전히 해체하는 그런 것보다는 미국의 의지에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그 따라올 수 있는 정치 체제가 서는 정도 그 정도 선에서 나름대로 그 레드라인을 그어놓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아프가니스탄 말씀을 주셨는데 아프가니스탄의 미군이 2001년 10월에
들어가서 2021년에야 발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20년 동안 거기 늪에 빠져 있었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일단 지금 이란의 지상전이 벌어진다는 거는 되게 낮은 경우의 수긴 하지만요. 이건 만약입니다. 만약에 지상전이 벌어진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처럼 장기적 늪이 될 것인지, 아니면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랑 가까이 있는 일본 같은 경우도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은 미국에 아주 격렬하고 잔혹할 정도의 타격을 입혔지만은 막상 원자폭탄이 터지고 항복한 다음에는 메가더 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습니까? 이런 아주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란에 만약 지상전이 벌어진다면 이란은 어떤 형태로 전개가 될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그 대략적 병력이 한 20만 명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20만 명은 이란의 현 정치 체제에 대해서 목숨 바쳐서라도 이것을 지키겠다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그럼 20만 명이라는 병력이 한 군데 이렇게 딱 모여 있으면은 거기를 그 공군 전투기에 폭격이나 이런 걸로 없애버릴 수 있겠지만, 지상군이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론가 다 숨어버리잖아요, 보면. 예. 월남전에서 정글 속으로 베트콩들이 숨어버리듯이 이 인력들이 이제 사막이나 여러 시설에 숨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일종의 정규전보다는 이런 테러시의 게릴라전이나 이런 것들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미군은 이제 갈수록 더 많은 병력을 집어넣어야 되는 건데, 네. 또 지금의 미국의 상황이 그렇게 태평스럽게 시간 여유 있게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군까지 파병을 해서 이란의 국경선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것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릴 때 그래도 떨어뜨리겠다고 결심할 수 있었던 요인은 그 섬나라잖아요, 보면. 네. 예, 섬이 있으니까 거기만 때리면 거기만 피해를 입는데, 중동은 지금 인접국들이 다 붙어 있는 상황에서 이란을 뺀 나머지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해서 약간 협조적이고 우호적인 국가들인데, 그 나라들도 어떤 피해를 입을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단기간에 이란을 완전히 정복해서 이란이라는 국가를 세계 주도에서 없애버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정말 아주 최후의 순간에는 고지할 수 있겠지만, 현재의 전반적인 상황은 그것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지상전을 벌일 이유도 없고, 그 두려움도 워낙 많이 학습이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가능성은 없다는 건데, 저희가 봐도 그거는 아주 이해가 됩니다. 반대로 그럼 이란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란은 그러면 결사항전, 맨날 방송에서 결사항전을 한다라고 이란 국영방송에서 하고 있는데, 진짜 결사항전을 할 의지와 필요가 있을까요? 이란 국민들이나 이란 내부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그냥 이 멀찌감치에서 제가 보기에는 네. 일단 이란 입장에서는 체제의 생존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어쨌건 지금의 이 체제를 그대로 살려야 되고, 또 이 지금의 체제에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체제의 존속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존속을 하게 하려면 뭘 해야 될까? 일단 어느 정도 지금 공격하는 미국과 이스라엘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협상을 해야 되죠, 보면. 네. 특히 이제 이란에 대해서는 미국보다는 이스라엘이 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좀 말려줬으면 하는 마음이 클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실제 또 트럼프 대통령도 하는 얘기가, 만약에 전쟁을 마치거나 이럴 때가 된다면은 내가 이스라엘과 반드시 상의해서 결정하겠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의지를 물어보겠다는 의미보다는 이스라엘이 독단적으로 뭘 하지 못하도록 내가 잘 이렇게 도닥여서 가겠다는 그 의미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독단적으로 그러한 그 공격 작전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미국이 어느 정도 좀 컨트롤해 주기를 원하면서 네. 이 체제 생존을 위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 조건이 뭘까? 미국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을 과연 이란이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고,
또 이제 다음번 그 뭐 후계자, 다음번 그 지도자로 된 하메네의 아들 같은 경우가 어차피 지금은 이제 실권을 가진 인물인데 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체제의 생존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생존도 중요하잖아요. 보면. 예.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란은 자기들의 체면, 특히 이란 국민들이 볼 때 이란이란 국가의 체면과 본인들의 어떤 위신이 손상되지 않는 가운데 현재 상황이 그 나중에 언젠가는 더 칼을 갈아가지고 다시 한번 뭐 정면 대결할지언정 일단은 체제의 생존을 위해서 어느 정도 그 미국이 제시하는 안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그쪽으로 움직일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란 대통령도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뭐 한 3가지 정도 조건을 내세우면서 다시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걸 보장해라부터 해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란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물론 그 사람이 이제 온건파로 분류되긴 하지만 네. 이런 전쟁을 좀 멈췄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분명히 이란 내부에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란 국민들 심정은 어떨까 또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이 전쟁이 있기 직전 상황이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최대 3만 명의 국민들이 정부에 의해서 학살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끔찍하지만은 불과 이틀 전 밤에 미국의 폭격을 받아가지고 테헤란에서만 1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약 1800명으로 추정이 된다는데 폭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는 분노가 더 클지 아니면 그 전에 경험했던 정부에 대한 분노가 클지 저도 좀 가늠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이 미국에 대한 어떤 반감,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도 점점 커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어떤 강화 협상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초등학교를 어차피 토마호크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떨어져서 네. 어린 학생들이 많이 죽었죠. 사망한 예. 것은 굉장히 이제 가슴 아픈 일이고 이 전쟁 와중에 그렇게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이 희생당하는 것은 없어야죠. 네. 근데 이제 뭐 지금 조사 중이니까 정확한 전후관계는 나오겠지만 일단 언론에 보도되는 걸로 봐서는 그 표적을 잘못 판단해서 네. 아마 미사일이 그쪽으로 떨어진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보도는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게 당연히 이란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할 수는 있죠. 네. 이란에서 발간된 신문을 보니까 신문 일면에 희생당한 어린아이들의 사진을 이렇게 다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네. 트럼프 보라고 트럼프가 이런 짓을 했다라고 해서 이란 국민들을 자극하고 국민들이 막 미군에 대해서 뭔가 이 적개심을 갖도록 하는 이제 그런 거를 내놓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란 하면 보통 이제 중동 국가들이 왕조 국가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 데 반해서 제 기억으로는 그 팔레비 왕조가 가장 먼저 이런 그 왕조 국가, 이란 중동 국가 중에서는 가장 먼저 무너지게 되고 네. 약간 시민혁명 이런 측면에서는 이란이 굉장히 앞섰고 또 지금도 중동의 많은 국가들이 여성들이 마음대로 정치 활동을 못 한다거나 또는 반드시 머리에 뭐 히잡을 쓰거나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이란이 가장 먼저 그 일종의 뭐 시민의 의식 측면에서는 가장 먼저 그런 깨어 있었거든요. 보면.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정치 지도자에 대한 시위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최근에 뭐 경제 어려움, 생활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이제 죽겠다고 일종의 뭐 시위 같은 걸 했는데 그거를 이란 혁명 시위대와 그 밑에 있는 민병대 쪽에서 무자비하게 진압을 한 거잖아요. 네. 뭐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 어린 학생들 100여 명이 사망한 거하고 어느 게 더 큰가를 비교하는 거는 뭐 사실 큰 비교의 잣대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결국 이란의 국민들도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나라는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권이 그 국민들의 삶에 먹을 것을 많이 주고 가족들 간의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삶을 보장해 주느냐 안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어린아이들이 희생당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뭐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그 거기에 연루된 측에서는 그거에 대한 뭐 의사표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전쟁이 모쪼록 빨리 좀 마무리돼서 이런 민간인 피해는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더더군다나 지상전으로 확대되지 않고 이 두 나라가 빨리 해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려요. 저는 그냥 제가 트럼프
마음속으로 빙의돼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트럼프는 네. 어떤 걸 가장 원할까? 그러니까 트럼프를 위한 최고의 시나리오는 뭘까? 지금 트럼프가 3월 말에 중국을 방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하고 이제 회담을 하게 돼 있는데 1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번에 이란을 때린 것은 중국을 위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중국이 사용하는 석유의 많은 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가는데 이 기름이 안 가면 중국 너희들도 굉장히 힘들지 않느냐. 경제도 네. 어려운데.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공격한 것은 중국 너희를 위한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 3월 말 4월 초에 중국 가서 시진핑에게 우리가 나름대로 중국을 위해서 이게 미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을 위한 거야 라고 해서 보통 미국하고 중국이 굉장히 그 대립적 관계, 적대적인 관계인 것처럼 다 보고 있지만 그게 아니고 서로 이렇게 협력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서 어쩌면 미국이 좀 국가안보 전략이나 국가 그 방어 전략에 보면 중국을 굉장히 견제해야 될 대상으로 지명을 했지만 꼭 그렇진 않아. 우리가 네. 함께 할 수 있어. 이제 그런 걸 한번 가서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두가 예측하는 것처럼 북한의 김정은을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지만 네. 만약에 만난다고 치면 김정은을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김정은이 진짜 원하는 게 핵보유국 인정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몇 번은 그냥 핵보유국처럼 언급도 했잖아요. 보면. 네. 그러면 어느 정도 핵보유국에 대한 인정을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대신 북한한테는 앞으로 더 이상 7차 핵실험 하지 말아라. 네. 지금보다 더 핵탄두 개발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미국을 겨냥하는 ICBM들 이런 것들 더 만들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가 8개의 전쟁과 8개의 위험 지역을 마무리했다고 하는데 이제 9번째까지 되는 거잖아요. 네. 이 4월 달에 이런 것을 하고 다음 가장 큰 이벤트가 6월 달에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네. 예, 정말 평화와 평화를 상징하는 인류의 대축제인데 그거를 미국에서 벌어지고 물론 이제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함께 하는 것이고 이 월드컵에 중동 국가들도 참여를 해요. 네. 그럼 이란에서 지금 미군 군인들이 계속 전쟁을 하고 중동 국가들이 전쟁에 빠져 있는데 미국이 실제 전쟁을 일으켰고 근데 월드컵 그쪽에서 또 평화의 축제라고 하는 것은 뭔가 모양이 안 맞잖아요. 보면.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북중미 월드컵을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이런 걸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러한 모든 것들이 중간 선거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네. 있고 그리고 트럼프가 그토록 원했던 노벨 평화상까지.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그런 시나리오지 않을까. 제가 트럼프로 빙의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걸 꿈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중국과 북한에까지 이제 미국이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이어서 2부에서는 이번 이란전이 주는 이 한국의 안보 외교 상황에 대한 내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기서 실장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네 세계를 여는 투시경 강상구와 함께 보는 진실의